왜 우리는 지나간 인생만 붙잡고 오늘을 버릴까요?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옛날 사진첩을 꺼내 보면서 그때가 좋았지라고 말하거나 젊었을 때 못다한 일들을 떠올리며 한숨 쉬는 순간들 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함께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과거의 의미, 현재의 가치,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들어주세요. 먼저 솔직하게 인정해 봅시다. 과거는 참 달콤합니다.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의 기억들은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의 활기찬 모습, 어렸을 때의 행복했던 순간들,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의 따뜻한 기억들, 이런 추억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노스텔지어 효과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부분은 희미해지고 좋았던 순간들만 더 선명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뇌가 자동으로 과거를 보정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시절을 살았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돌아보니 행복해 보이는 걸까요? 과거를 붙잡는 또 다른 이유는 상실감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건강, 체력, 외모의 젊음, 사회적 지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이런 상실들은 우리를 과거로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있었던 그 시절로 말이죠. 한 70대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회사 다닐 때는 사람들이 내 말에 귀 기울였는데 지금은 아무도 내 의견을 묻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예전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에서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후회입니다.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만약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왜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젊었을 때 개인의 꿈보다는 가족과 생계를 위해 희생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하고 싶었던 공부, 가보고 싶었던 여행,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미뤄두고 살았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야 내 인생은 뭐였나라는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그 시절을 반복해서 되새김질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과거를 붙잡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현재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앞에는 불확실성이 가득합니다. 건강은 언제까지 유지될까? 경제적으로는 괜찮을까? 주변 사람들은 언제까지 함께할까?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문,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불확실성과 두려움 앞에서 이미 알고 있는 과거는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집니다.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니 더 이상 변하지 않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역설을 발견합니다. 과거에 안전하게 머물러 있으려는 시도가 사실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과거에 집착하면 가장 먼저 잃는 것은 바로 오늘의 기쁨입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65세 할머니인데 손주들이 놀러 와도 항상 내 아빠는 어렸을 때 라는 이야기만 하십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와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즐기고 싶은데 할머니는 30년 전 아들의 어린 시절만 이야기하시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손주들은 점점 할머니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를 함께 나누지 못하는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 마당에 핀 꽃,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즐거움. 이런 작은 기쁨들은 과거의 큰 사건들만큼이나 소중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과거에 사는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요즘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보면 흥미로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운 사람들과 금방 친해져서 웃고 떠들지만 어떤 분들은 몇 년을 다녀도 홀로 앉아 계십니다. 차이가 뭘까요? 과거에 사는 사람은 늘 예전에는 말이야 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반면 현재에 사는 사람은 요즘 이런 거 해보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분들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어떤 분은 몇 년이 지나도 우리 영감이 살아 있었으면 만 이야기하시고 어떤 분은 슬픔을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친구들과 취미생활을 시작합니다. 물론 고인을 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고인도 당신이 현재를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실 거라는 점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죽는 순간까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90세에 그림을 배우고 80세에 컴퓨터를 배우고 70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을 멈춥니다. 나는 예전에 이랬던 사람이야 라는 생각은 나는 이제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없어 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40살이었을 때와 70살인 지금 당신은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경험도, 지혜도, 가치관도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80살의 당신도 지금과는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과거에 집착하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70대, 80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만약 당신이 70세이고 90세까지 건강하게 산다면 20년이 남았습니다. 20년은 7,300일입니다. 하루 8시간을 잔다면 깨어있는 시간은 약 48,000시간입니다. 많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이 시간 중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데 하루 2시간을 쓴다면 약 14,600시간을 쓰는 겁니다. 이 시간이면 새로운 언어 3개를 마스터하고 악기를 배우고 봉사활동을 하고 손주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시간을 또 사는데 귀중한 현재를 쓰시겠습니까? 2700-4000, 2700-3000.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과거를 내려놓고 오늘을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당신은 진짜 자유를 얻습니다. 제 친구 어머니가 계십니다. 72세인데 5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평생 가정주부였어. 이제 와서 뭘 하겠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기 봉사를 하시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시고 주말마다 등산 모임에 나가십니다. 어떻게 변화하셨을까요? 어느 날 문득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과거의 역할에만 갇혀 있었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아이들 뒷바라지를 할 필요도 없는데 왜 내가 스스로를 그 틀에 가두고 있었지?
과거에서 벗어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3000-3300. 두 번째로 현재를 살면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 공원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매일 공원에 나와 아이들에게 연 날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이들이 물으면 옛날 이야기도 해주시지만 주로는 오늘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봐라, 연주를 이렇게 잡아봐라라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아이들은 그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아이들과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훈장을 늘어놓거나 요즘 애들은 이라고 비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에 함께 있을 때 진정한 교감이 일어납니다. 나이, 세대, 경험의 차이를 넘어서는 연결 말이죠. 3300-3600. 세 번째로 현재를 살면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거를 그리워할 때 우리는 항상 그때는 좋았는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진 것들의 가치를 놓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젊었을 때는 힘이 넘쳤는데라고 말하는 대신 지금도 매일 산책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좋았는데라고 말하는 대신 이제 아이들이 독립해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시니어들이 그렇지 않은 시니어들보다 우울증이 적고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심지어 건강도 더 좋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감사는 우리의 초점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에 존재합니다. 3600-4000. 네 번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현재를 살면 당신은 새로운 의미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의미 있는 일은 다 지나갔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는 어떤 상황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나치 수용소에서조차 말이죠. 당신이 숨을 쉬고 있는 한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이야기의 작가입니다. 75세에 첫 책을 출간한 분, 80세에 마라톤을 완주한 분, 68세에 다시 대학에 입학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과거의 업적으로 유명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로 지금 이 순간에만 만들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4000-4700. 4000-4200.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늘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천은 아침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에 집중하는 시간을 5분만 가져보세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 몸은 어떤가? 어디가 편안하고 어디가 불편한가? 오늘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는 무엇인가? 오늘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 이 간단한 질문들이 당신의 하루를 과거가 아닌 현재로 향하게 합니다. 한 80세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서 오늘도 새로운 날이 왔네? 라고 크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었고 이 작은 의식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4200-4400. 두 번째 실천은 과거 이야기의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완전히 잊으라는 게 아닙니다. 과거는 소중합니다. 다만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않도록 경계를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대화 중에 옛날에
시작하는 말은 하루에 3번까지만. 과거 이야기를 할 때는 교훈이나 현재와의 연결점을 함께 이야기하기. 손주들과 있을 때는 그들의 현재에 집중하기. 한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손자가 학교 이야기를 할 때 예전에는 늘 할아버지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래? 그래서 넌 어땠어? 라고 먼저 물어요. 그랬더니 손자가 저한테 이야기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4400-4600. 세 번째 실천은 한 달에 하나씩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요리법 하나, 스마트폰 기능 하나, 운동 동작 하나, 화투나 화명 하나.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는 깨어납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배울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제 지인 할머니는 70세에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전화 받기도 어려워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시고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시고 카톡으로 친구들과 사진을 주고받으십니다. 다시 젊어진 기분이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를 만드는 일입니다. 네 번째 실천은 매일 저녁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이웃과 인사를 나눴다. 밥이 맛있었다. 통증이 어제보다 덜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뇌가 자동으로 현재의 좋은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기쁨들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50분 동안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왜 과거에 집착하는지 살펴봤고 그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사는 것이 주는 선물들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어로 현재를 뜻하는 단어가 프레전트인 것 아시죠? 그런데 이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은 정말로 선물입니다. 당신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느끼고 생각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당신이 60대든 70대든 80대든 90대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에게 오늘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과거는 아름다운 박물관입니다. 가끔 들러서 추억을 떠올리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손주들은 지금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친구들은 지금 당신과 함께 웃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돌봄을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평화를 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을까? 과거를 존중하되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